생긴 대로 노는 쓰레기 인성을 가진 유명 여자 연예인 탑4. 연예인들을 향한 과거 학교 폭력, 학폭,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돌 그룹 시스타 출신 효린, 본명 김효정 29, 록밴드 잔나비 출신 건반 연주자 유영현, 27 등 최근 3주 사이 연예인 학교 폭력 의혹이 4건이 잇따라 제기됐다. 연예인 학교 폭력 의혹 제기는 학투, 학교 폭력 나도 당했다,로 확산될 분위기다. 지난해 문학의 내부자들이 미투로 성폭력을 고발해 자신이 속한 업계 환경 정화에 나서는 양상이었다면, 학투는 도덕 불감증에 빠진 연예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외부자들의 폭로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 날 때린 애가 착한 모범생으로 묘사되다니 연예계의 지나친 인성미화가 학투의 불씨로 작용했다. 4년 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효린은 TV에 나온 작은 고양이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 청소를 했다. 최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잔나비 멤버들은 음악밖에 모르는 티 없이 맑은 청년들로 그려졌다. 유영현은 과거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절대 불량 학생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진 연예인이 방송에선 순수하고 정 넘치는 모습으로 강하게 묘사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성 폭로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 입장에선 방송에 나온 연예인의 포장된 인간성이 위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해당 인물의 옛 실제 모습과의 괴리감이 위화감을 부르고 결국 폭로를 결심하게 하는 방아쇠가 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요즘 연예인은 인기를 넘어 공인이라 불리며 명성까지 얻는다며, 학폭에 대한 상처가 남은 피해자는 가해자라 여기는 연예인에 대한 폭로로 사회적 처벌을 해 옛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억울함을 온라인에서 공론화해 정의를 찾으려는 폭로사회의 풍경이다. 예전엔 청소년기의 일탈로 여겨졌던 학폭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도 크다. 연습생 모교 담임 선생님도 찾아가지만 학투로 연예계는 비상이 걸렸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학폭 의혹이 제기된 소속 연습생 윤서빈, 20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출연하던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0일에서도 퇴출당했다. 프로듀스 X 100일 제작진은 방송 전 연습생에 2번, 기획사에 1번 총 3번 학폭 문제에 대한 확인을 거쳤으나 결국 돌발 사태를 막지 못했다. 15년 넘게 K-팝 기획사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연습생이 들어오면 그 연습생 모교로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 학교 생활을 묻고, 짧게는 석 달 동안 연습생을 지켜본 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만 학폭 검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폭 문제가 터지면 사태 수습이 어렵다. 특권의식에 젖은 일부 연예인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버닝썬 사태를 통해 까발려지면서 사회가 연예인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K-팝 기획사는 요즘 연습생 선발에 보다 인성을 살피는데 더 공을 들이는 추세다. 인성도 상품돼가는 연예공화국, 연예인 학폭 논란의 확산은 달라진 연예 산업의 지형을 보여준다. 방송의 무게중심이 관찰 예능으로 옮겨지면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인성은 연예인의 새로운 상품이 됐다. 시청자는 연예인의 끼가 아닌 그들의 균리를 소비한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락성보다 무해함을 찾는 시대로의 변화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계가 트루먼쇼, 개인의 삶을 타인들이 모두 관찰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가 된 시대의 연예인에게 인성은 자본이 됐고 끼보다 중요한 재능이 됐다며, 연예인이 청소년이 선망하는 직종이 된 연예공화국에선 연예인의 도덕성 검증과 윤리 소비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2. 한국 연예계 충격적인 스캔들의 연속.
최근 많은 스캔들이 한국 연예계에 충격을 주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일 한 매체는 그룹 다이아 전 멤버 가수 소미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해야 한다. 원래 주어진 문장에 비해 크게 줄어든 문장입니다. 소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연예기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전무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소미가 무고를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소미는 2019년 그룹 다이아를 탈퇴하고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의 온라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녀도 2023년 1월부터 이 일을 그만두었다. 소미 사건 이전에는 한 아이돌 그룹이 기숙사에서 연예기획사 임원에게 폭행을 당해 연예계가 시끄러웠다.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연예기획사 임원이 숙소에서 아이돌 그룹을 폭행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위시간에 술에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국민은 불만을 표시했다. 진은 방탄소년단 멤버로 군 복무를 마쳤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1000명의 팬들과 포옹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1000여 명의 팬들과 함께 그룹과 자신을 향한 사랑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포옹 행사를 열었다. 해당 행사에서 일부 팬들은 진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행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성희롱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진의 소속사에 연락해 진의 의견을 파악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진 씨의 입장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의견을 내야 한다. 그가 출석할 수 있다면 증언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그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진 측은 아직 경찰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3. 인성 논란으로 위기 연예인은 주호 민황 영웅 등 불명예. 누리꾼들이 인성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연예인으로 주호민, 황영웅, 스윙스를 꼽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대표 김유식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2만 5,368명이 인성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위에 주호민이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2만 2,688표 19%를 얻어 1위 불명예를 얻은 웹툰 작가 주호민은 최근 자신의 아들 비군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주호민은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와 함께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파장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복직을 결정했고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이어지는 등 주호민의 비판 여론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A씨의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가수 황영웅은 2만 1,541표 18%를 얻어 2위에 올랐다. 황영웅은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전한 참가자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며 인기를 얻었으나 그의 과거 상해 전과가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학교 폭력, 데이트 폭행 등 여러 의혹이 이어졌고 결국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황영웅을 둘러싼 팬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황영웅의 복귀를 요구하는 팬덤의 여론과 함께 그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웅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커버 영상을 올리며 복귀를 예고했다. 3위는 1만 9,980표 16%를 얻은 래퍼 스윙스가 이름을 올렸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많은 인기를 얻은 스윙스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수차례 음주운전 무리로 실형을 받았던 래퍼 노예를 영입해 평소 소신 발언과 반대된 행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4. 단독 최정원 불륜 법원도 인정했다. 아들 팽개치고 데이트 경악 FOCUS. 운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최정원과 A씨 아내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2024년 12월 4일 A씨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 아내에게 있다라며 A씨 아내가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혼인 기간 중 A씨 아내는 A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A씨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라며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A씨에게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A씨가 2022년 6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아내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6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1심 판결 이후 아내가 항소한 상태다. 아내가 위자료 등 총 11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시에도 보면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으며 양육비도 계속 주고 있다. 한 달에 입원 1박 2일 숙박 면접 교섭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최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아내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기차 가해다. 최정원은 재판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채 아내를 앞세웠다. 게다가 곧 2월이 되면 판사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간 끌기 전략인 것이다. 나는 재판을 빨리 끝내서 좋은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A씨는 내가 아동학대를 했고 협박을 했다는데 관련해서 녹취록도 다 갖고 있다라며 더욱이 최정원 피해자로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최대 11명 정도 된다. 아내는 그 11명 중 한 명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